재밌는 얘기를 했으면 남자가 그런다 뭐 유치원에 빠져가지고 유치원 그렇지 40%. 가봐야 돼. 정말 믿어요. 안 믿기게 보는 거가 이상해져. 살다 살면 더 일나지. 내가 좀 드렸으니. 이장님. 오늘 살다 살다 네, 10월 26일 자유한국당 국감대책회의 시작했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대통령 위원과 대통령 청와대 대통령 위원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다시 청와대에서 혁명 공동선언을 대통령이 비준하는 게 위헌이라 주장하니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한 얘기일 뿐이라고 이렇게 청와대가 해명해 놨습니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대한 상황적 변화를 야기하는 혁명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를 놓고 이것이 헌법적 사안이 아니면 무엇이 헌법적 사안이라는 것인지 청와대 말대로 헌법적 측면에서 스스로 다시 한번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김의겸 대변인도 이렇게 청와대에서 오락가락하면 국민이 어떻게 청와대를 믿겠습니까? 북한이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와 행위를 국가 간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자기 모순적 인식을 이제는 스스로 바로잡아줍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어설픈 형식 논리로 절차를 생략하려 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에게 심대한 재정적 부담과 안보적 상황 변화를 유발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더 이상 폭탄으로 밀고 가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당 홍영표 대표가 어제 한국당이 혁명공동선언에 목리를 부리고 있다며 특별재판부에 함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야말로 혁명공동선언에 꼼수 부리지 말고 최영길이 고용실에서 국정조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혁명공동선언과 군사합의회는 어떻게든 국회 논의와 비준 동의를 피해가려고 꼼수를 부리면서 최영길이 고용실에서 국정조사에는 여전히 꿀먹은 동아리인 민주당이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와 국회 비준 동의와 고용세습을 슬쩍 지나쳐가려 하고 있지만 이래도 순서가 있는 만큼 제기된 이슈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일방 기준에 대한 위헌 논란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당에 또 다른 위헌적 소지가 있는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오는 민주당이 이참에 묵혀뒀던 견이라도 하려는 것이라면 굳이
논의를 거부할 이유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군사 합의를 비준 동의해야 하느냐 마느냐, 청와대 스스로 위헌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사법계마저 흔들면서 또 다른 위헌 논란을 연이어 자초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 제품을 가지고 민주당과 야3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말 한심한 작품. 아무리 국민들 앞에 쇼를 하는 정치라고 하지만은 그런 정치쇼 이제 더 이상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특별 재판부를 가지고 오려면은 기존의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이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법부 운영이 되지 않으니 석 달의 판단을 국회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지. 자신들이 임명한 대법원장 몰적 놔두고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의도는 뭡니까? 왠지 6.25 때 완장 찾던 인민재판이 자꾸 생각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집권당이 위헌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재판부 구성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인 마당에 위헌적 요소도 해소되어야 하지만 그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불신부터 먼저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용비리 고용세습으로 일자리 부족질한 이 정권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 특별재판부 들고 나와서 이걸 덮으려 한다는 것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못된 짓 하지 마세요. 군사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 국방연구리 해병 이사단과 육군 제7기동군단의 후방 배치를 검토 중이라는 확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NLL가 전방군사 분계선 주변에서 군사적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방부대를 후방으로 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군사 배치에 대해서는 깊이 고려하지 않고 우리 군만 선제적으로 후방 철수하는 계획은 무모한 무장해제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규 직원 채용 시 조합원 가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이 모두 13개, 그중 민주노총 사업장이 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고용세습에도 민주노총의 이름이 곳곳에 등장하더니 앞에서는 사회계획과 공정사회를 주창해온 민주노총이 뒤에서는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어제 민주당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더욱 가감하고 후퇴 없이 진행해 달라고 했다는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감하고 후퇴 없이 추진하기 전에 민주노총의 기득권부터 가감하게 후퇴 없이 내려놓길 바랍니다. 기업을 급박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날리면서까지 무조건적인 정규직만 애처되는 게 그게 민주노총의 일정입니다.
가뜩이나 청년 실업에 일자리 기간이 심각한 마당에 사회적 공정성을 저해하고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에 눈 감고 있는 민주노총이 그렇게 애처되던 사회적입니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 조직이 눈은 똑바로 뜨면은 해당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친인척과 고용세습을 밀어나가는 불법 부당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노동조직에 사실상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으로서, 사회운동으로서의 재정립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연일 공중파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김정숙 여사가 소록도 병원을 방문한 것이 뉴스로 나오더니 어제는 장애인 체전에서 참가자를 격려했다는 뉴스가 방송 전파를 탔습니다. 벨기에 치매 요양시설을 방문한 것도 뉴스, 마크롱 교수와 루브르 박물관을 관람한 것도 뉴스, 방탄소년단을 만나고 경로당을 방문한 것도 모두 방송 뉴스로 전파를 탔습니다. 청와대에서 꽃감만 말리시는 줄 알았더니 일거수일투족이 KBS, MBC에 이토록 경쟁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80년대 이른바 땡전 뉴스에 뒤에 나오는 한편 뉴스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뉴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편 이순자 여사는 이렇게 나가는 게 한편 뉴스. 공공기관 세습보다 김정숙 여사의 뉴스 가치가 더 큰 것인지 지상파 방송사들의 고유한 편집권 문제이겠지만 다시 80년대로 되돌아간 것 같은 착각은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나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그 많은 국민들의 절규의 목소리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다는 국회도 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한 달, 두 달 동안 준비한 그 많은 정부의 오류와 국민의 헬사가 헛된 것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 실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고발을 해야 되지만은 제대로 된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어제 정의당 대변인이 눈에 안대를 하고 나타나 김성태 원내대표 충고로 안가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예, 많이 씁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은 난시 시력교정을 하고 오라는 것이었지 눈에 안대를 하고 애꾸는 선정 코스프레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한쪽 눈으로만 편향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아 우려스럽던 채 아예 노골적으로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거지. 한쪽 눈 어여쳐라 치료하시고 양쪽 눈으로 공평하게 세상을 바라볼 달라는 그런 이야기. 저는 이참에 정의당에게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정당이었습니다. 아무리 고도에 맞는 문재인 정권이 국정을 끌고 가고 있지만 그 혜택으로 외국 특사 다니시고 비교섭 단체임에도 대통령의 편애를 받아서 온갖 특혜와 지위를 인정받는 그 감사의 표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독단과 전횡을 흐르고 있고
국회를 무시하는 이 일방적인 미온적 요소마저도 다분한 국정운동이 왜 정의당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네, 한국은행 3분기 경제 성장률 0.6% 발표 관련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한국 경제 곳곳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면서 저 성장의 수렁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양상입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질 국내 총 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 우리 경제는 2분기에 이어 또다시 0.6%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시장 예측치인 0.8%에도 못 미쳐 성장률 쇼크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며, 더 나아가 퍼펙트 스톰, 다시 말 초대형 경제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것은 역시 투자와 매수 부진이었습니다. 시장을 억누르기만 하는 부동산 정책과 SOC의 감소의 여파로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6.4%로 급감했고, 설비 투자 역시 마이너스 4.7%나 줄어들어 6개월 연속 감소세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려면 고용과 소득이 개선되어야 하지만 반기업 정서에 기업들의 투자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고용 한파는 더욱 매서워지고 있고, 이에 따라 내수 침체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수출에도 점차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수출 품목들의 실상은 어제 나온 현대자동차 3분기 실적 발표가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지난해 동기 대비 76%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코스피 주가는 그 전날 미국 IT 기업 주가 하락 여파로 한국의 주력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연중 최저치로 불쑥 주저앉았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외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다급해진 정부가 그저께 혁신성장 긴급 처방을 발표했지만 안고 없는 찐빵이나 다름없습니다. 원격 의료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민감한 이슈라며 핵심을 비껴갔고, 탄력 근로제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식이나 시기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정부가 성장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국민 열세를 풀어 공무원 부분에만 잔뜩 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붉은 깃발을 거론하면서 규제 완화를 외치는데, 관료들은 강성 귀족노조와 기득권의 눈치나 살피고 있고, 야당보다는 오히려 여당이 규제 완화의 발목을 잡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엇박자가 나오는데 저3장의 늪을 탈출할 돌파구가 제대로 마련되리니 만무합니다. 근시안적인 세금 조달 성장으로 우리 경제 결코 살릴 수 없습니다. 어제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리 당량을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자리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우리 당에서 내놓은 규제 혁파, 노동개혁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여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감과 다음 주 종합국감으로 원래 국감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감 이후에 비감 기간에 대한 조치 등 후속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임위
국감 이후 진행될 여가위, 정부의 운영위 등 경민 상임위 국감과 예산 정국에도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청문회로 인해서 국정감사가 상당히 무력화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 부실 후보를 추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장관 없는 부실 국정감사를 초래했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재판부 문제와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재판부를 추진하면서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위헌 소지가 있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김명수 대법원자가 법원을 불신하는 측면이라면 김명수 대법원을 사퇴시키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최소화하는 선택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특별재판부는 지금 국회가 추진함으로써 법원의 국회 분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므로 이는 상권 분립 정신에 명백히 훼손되는 국민적인 우려가 있습니다. 또 헌법적 가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제발 자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안상수 법률지원단장. IMF 이후에 경제 일자리가 가장 극심하게 어려워져 가고 있고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어려운 국면에서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 한번 하고 싶다. 그리고 100여 번을 이력서를 제출해도 면접 한 번 못 봤다. 수십만 명의 공시생이 지금 거리를 헤매고 있는 이런 판국에 신해직장이라는 공사공단에서 채용 세습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우리 당의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가짜 취직 부탁 혐의라고 그래서 뒤집어 씌워서 구속까지 시키려고 그랬던 현 정권,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등 아주 막강했던 사회 지도층을 몇 사람의 직원들을 채용의 비리가 있다는 혐의로 구속시킨 이 정권이 이와 같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세습 비리에 대해서 국정조사에 즉각 응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정부, 지자체 등의 비정규직이 41만 6천 명인데 올해 9월까지 정규직이 10만 명이 채용이 됐어요. 10만 명이. 여기에 취준생이 지원해 볼 수 있는 일자리는 15,000개, 15,000개,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 85,000명의 일자리는 채용 공고도 내지 않고 내부 평가를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85,000명의 젊은이의 일자리를 뺏어간 겁니다. 현 정부가. 절반만이라도 4만여 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다 뺏어간 것이 이 정권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민노총이 1년 5개월 만에 조합원이 8만 명이 늘어서 81만 명이 되었다 합니다. 원인은 민노총에 있어야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 쉬우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민노총 촛불 집회 이후 새로 가입한 사업장 130개의 노조 결성 이유를 물었더니
상당한 사업장에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노조 결성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공공노조, 이런 귀족노조를 개혁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안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렇게 노조가 특히 귀족노조가 3%도 안 되는 귀족노조가 사업 현장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찌고 짜고 일자리를 나눠 갖는, 친척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상황, 또 이런 것을 비호 방조하는 현 정권에서는 정말 우리 경제의 미래가 없고 우리 젊은이의 미래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뭐 어떻게 되면은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정 모르면 이제 종감이 29일 날 끝나니까 끝난 직후에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외통위원장 맡고 있는 강석호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판문점선언,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성격과 비준 문제, 이 부분을 청와대에서 발표가 나온 후에 입법부 차원의 분석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에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을 하고 지난 23일 날 이 문서를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 합니다. 첫째 문제점은 남북 군사 합의서는 남북관계발전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을 우선 적용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청와대는 헌법이 아닌 남북관계발전법을 통해서 남북군사합의서를 체결, 비준할 수 있는 것으로 주장을 하지만 헌법의 제6조 1항은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군사합의서가 국내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헌법 제6조, 헌법 제73조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군사합의서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설정을 하고 수정과 발효사항을 두고 있어 국가안보적 측면에서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로 합니다. 특히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일종으로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영토 보전은 의무 위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권의 제약, 입법사항, 당장 추산하기 어려운 재정적 부담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남북군사합의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과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 및 제22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대통령의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일방적인 비준과 공포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이므로 헌법에 위배됩니다. 두 번째,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이 남북관계발전법 적용 대상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4조 3항에서 말하는 합의라는 이 의미는 권리와 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법적인 합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 간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남북관계발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나아가 판문점 선언은 정치적 약속이므로 그 자체로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못해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 제3항에 근거한 국회 비준동의 추진은 헌법에 맞지 않는 그러한 조치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정치적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평양 공동선언은 신사협정이므로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발전법상 안보 위협에 대한 입법 공백을 보완을 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은 태생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안보 위협 가능성에 관한 단서 조항이 없다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에 남북관계 발전법에 안보 위협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통일부 종합국감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지적 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네, 박성주 의원 말씀. 박상도 의원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퇴진하고 재판까지 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1심 무죄, 2심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서 어제 대법원이 최종 무효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직접 지시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이 수사 같은 조사를 펼친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감찰 지시 다음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2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찰반을 편성하였고 이 지검장은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기소 당시부터 무리한 법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음에도 법무부 검찰 합동감찰반이 수사를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권력의 눈밖에 난 지검장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정치적인 의도에 맞춰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청와대 눈치 보며 청와대 입맛대로 사건 처리한 정치검사들이야말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찍어내기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지시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정권의 문체부 노태광 국장 감찰 지시는 찍어내기 적폐라고 하면서 이 정부 들어서 노태광 전 국장을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했습니다. 이영렬 지검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지시 역시 적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이 받은 명예훼손, 면직 조치 등에 대한 응분의 책임 역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네, 다음은 성일종 발언이었습니다. 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어제 정부위 국감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말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는 북한이 국가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라고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부입니까? 국민이 혼란스럽습니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면 남북 정상회담은 무효입니다. 김정은이 국가 수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은 정상회담의 구성 요소가 못 되기 때문에 자동 무효가 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군사 합의서는 또한 자동 무효입니다. 국회를 패싱하려는 꼼수를 쓰다가 보니 자기 모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보려는 정상회담에 공마저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하시고 이해를 구하십시오. 헌법의 가치에 맞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위헌적 정치 행위를 두려움 없이 이렇게 일반 독단으로 이루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장악해버렸고 얼마 전 이제 헌재마저도 확실하게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관이 헌재 재판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국민적 분노와 저항 속에서도 대통령은 밀어붙였습니다.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특별재판부가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사법부를 부정하고 있는 것인 만큼 이로써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버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 사퇴가 선행되는 것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특별재판으로 가자는데 그나마 국민들에게 도리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개 발언 여기까지입니다. 비공개전환하겠습니다.